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번에 이제 우리가 공시라는 건 왜 하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대신 1번의 부동산 공시법에서 4번 한번 동그라미 4번에서 지적 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란 말 나오죠. 그거는 자, 요거는 제가 지적법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등기법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는 대충 조례 처리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좀 나중에 감을 좀 잡고 계십시오. 자, 우리가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외부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공시라고 부르는데, 자, 그 중에 특히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 편의상 제가 지적법이라고 이를 부르겠습니다. 자, 지적법은 자,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자,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에 자, 이제 등록하고 관리하는 거, 그거를 지적 내지 지적제도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토지와 관련돼서는 제일 먼저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래 6개입니다. 요것들을 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요거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재라는 거, 이거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동 혹은 옥동 뭐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은 이미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은 이거는 자,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뭐 이건 어떻게 자, 소재는 어떻게 정합니까? 법으로 다 정해 있으니까 지적법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적법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그거를 설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하는가, 지목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경계는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거, 뭐 요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좌표. 자, 혹시 왜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좌표, X좌표, Y좌표 이거 기억나십니까? 뭐 이거 뭐 2,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 위치 이게 X가 요게 X좌표, 이게 Y좌표. 그러니까 X축이 요렇게 한 게 뭐 요거 맞습니까? 여긴가? 요거를 숫자로 요렇게 좌표로 요래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게 좌표인데, 근데 자, 좌표 요거는 법에 조문이 없습니다. 법에 지적법에 조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토지의 표시, 여기는 한 4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각 한 문제 정도 요런데, 근데 실제로는 지목 여기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지번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면적, 경계 요거는 합쳐갖고 요거 나올 때 요거 안 나오고, 요거 나올 때 뭐 요거 안 나오고, 요런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나오고 요거 한 번 안 나오고 요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지목 요거는 그냥 매년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목이 한 2문제 정도까지도 요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2문제씩 나오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낼 게 많습니다. 낼 게. 근데 뭐 내용이 뭐 크게 어렵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자, 요부터 한번 볼게요. 지번 해가지고, 자, 우리 2번에 용어의 정의 한번 보십시오.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자, 지번이란 필지.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토지를 셀 때 한 개, 두 개 이렇게 안 부르고 한 필지, 두 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각각의 토지의 등록 단위 요거를 필지라고 부르는데, 자, 다시 보십시오.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한다라고 요래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달동 100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토지의 등록 단위 요거를 필지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요 토지하고 옆에 있는 요 토지를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래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왼쪽 게 옆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이게 여기 이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별하기 위해서 뭐다라는 겁니까? 자, 토지마다 부여하는 번호 그거를 필지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지번이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토지 저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십시오. 강민석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겠습니까? 강민석이가 자, 강민석이 그러면 저만 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민석인지 저 강민석인지 모르니까 뭡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민증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니는 55년, 니는 67년, 니는 79년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처럼 이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 니는 99도, 니는 100, 니는 101 이런 식으로 각 필지에 부여되는 번호 그거를 지번이다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몇 번지라고 번지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그게 지번이다. 자, 그리고 밑에 3번 한번 보십시오. 지번의 표기 및 구성에서 자 1번 지번의 표기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번을 33번지를 이래 표현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번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라는 거 상식입니다. 그리고 애들 장난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그리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는 숫자 앞에다 뭘 붙인다라는 겁니까? 산 몇 번지 해서 요래 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봤죠? 지적공부 여기에 토지대장도 있었고 임야대장도 있었고 그리고 지적도라는 것도 있었고 임야도에서 요래 나오는데 여기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다 뭐 붙인다라는 겁니까? 지번의 숫자 앞에다 뭐 붙인다라는 겁니까? 산 몇 번지 해서 요래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달동 100번지 자 요런 지번도 있을 거고요. 혹은 달동 산 25의 1번지 그래서 요런 지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지번 앞에 요렇게 산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구나라는 거 요걸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번은 요래 부여하고 자 지번의 구성 한번 보십시오. 2번에 지번은 본번하고 부번으로 요래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번을 보면 이거 100번지도 있고 25의 1번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요런 경우를 지번은 요렇게 자, 요렇게만 구성되는 경우를, 이 지번을, 이거 본번이다라고, 본번으로만 요래 구성될 수 있고요. 요렇게 구성되는 경우를, 이거를 각각 본번, 요거를 부번, 해서 요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번, 부번은 어떻게 연결한다라는 겁니까? 요래. 연결하고, 요거를 어떻게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5-1번지 이거를 밖에서는 그래 하시더라도 시험 칠 때는 뭡니까? 25의 1번지에서 의로 읽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구성에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요 표시로 연결하고 요 표시는 뭐로 읽는다라는 겁니까? 의. 다시가 아닙니다. 예, 그래. 의로 읽는다라는 거. 그거. 자, 그리고 옛날에 자, 나중에 우리 요 지번 같은 거 요거는
나중에 그 지문 같은 거를 모의고사나 OX 지문으로 제가 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지적법은 정말 애들 장난인 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집어는 본본과 자,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은 자, 뭐 대충 집어는 본본과 부본으로 해야 돼. 본본 부본 사이에는 요거 또는 의로 읽는다 혹은 표시한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25에 1해서 요거는 본본이다, 요거는 부본이다, 요래 부르지 않습니까? 본본, 부본은 연결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요래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거 읽는 건 어떻게 읽는다라는 겁니까? 의로 읽습니다. 근데 요거 또는 요거로 읽는다 혹은 요거 또는 요거로 표시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러니까 읽는 거는 어떻게 읽는 겁니까? 요래 읽고 표시는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이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읽는다.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래 읽습니까? 아닙니다. 연결을 그래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표시를 요래 표시를 하지 이래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지적법은 조금만 보시게 되면 야 정말 애들 장난이구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기출 문제 대충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특히 지목은 하도 많이 갖고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요건 요약해서 드릴 건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기출 문제를 그냥 수업 시간에 대충 다 요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다 기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안 따지고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안 봐주고 그냥 나오셔갖고 프린트물 그냥 이것만 대충 보셔도 바로 시험 쳐도 여러분들이 아마 12개 중에 한 8개는 맞을 겁니다. 근데 지적법을 12개 중에 8개 맞아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법은 12개 중에 최소한 10개는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법에서 그만큼 많이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법은 그리고 세법에서 또 많이 나갈 거니까 지적법에서는 점수를 충분히 땡겨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은 조금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 집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여 원칙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를 한다라고 요리되어 있는데 그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나오죠. 지적소관청. 자, 지적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다라는 겁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부여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 즉 여기는 남구청장이 부여하는 겁니다. 지번은. 됐죠? 남구 아닙니까? 맞죠? 남구청장이 지적소관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리고 그 지번 부여 지역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요것도 용어의 정의해가지고 2번에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번은 동, 리별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울산광역시 남구에 토지가 한 3,000필지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가 달동이고 여기가 옥동이고 여기가 삼산동이고 뭐 여기가 뭐 모르겠고 하여튼 무슨 동이고 무거동도 남구인가요? 이따 치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예를 들자면 1000필지. 자, 요게 예를 들자면 500필지. 요게 500필지. 요게 1000필지. 이렇게 해서 3000필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이만큼 되니까 이 토지 저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번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번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남구 달동 1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지까지 갔다라는 겁니까? 1000필지니까 1000번지까지 간 겁니다. 이제 동이 바뀌는 겁니다. 옥동. 이래 되면 옥동 1001번지부터 시작해서 1500번지까지 이래 가야 되는 겁니까? 1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500번지까지 요래 가야 되는 겁니까? 옥동 1001번지부터 시작합니까? 옥동 1번지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1번지부터. 왜냐하면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동별로 부여를 합니다. 이거 구별로 부여하는 거,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자, 그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적 소관청이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례대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남구에 예를 들자면 토지가 새로 몇 필지가 조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세 필지가 조성이 돼서 이제 여기에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세 필지가 새로 조성이 돼서 여기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겁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세 필지가 있어서 이거를 지번을 새로 부여한다. 혹은 아이고 이건 너무 어려워지겠다. 여기까지 갈게요. 자, 요래 부여하는데 이제 거기에 지번을 뭐 지금 1001, 1002, 1003 요 세 필지로 요래 각각 부여를 한다라는 거면 예를 들자면 자, 이래 되면 우리 아까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라비아 숫자 쓸 때 좌우로 쓸 때는 1, 2, 3, 4, 5 이랬습니까? 아니면 1, 2, 3, 4, 5에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까? 여러분들 보통 숫자 쓸 때 이랬습니까? 아니면 이랬습니까? 보통 이래 쓰지 않습니까?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몰라, 한자야.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상소문에서 마마 저놈을 때려 죽이십시오, 저놈을 패 죽이십시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소문에서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상소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나가는데요. 한자는 여기서부터 이래 써나가는 겁니다. 근데 자, 아라비아 숫자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쓸 때 위에서 아래로 씁니까? 아래에서 1, 2, 3, 4, 5 씁니까? 1, 2, 3, 4, 5 이래 씁니까? 이래 쓰죠. 그러니까 이래 쓰고, 그러니까 이래 부여할 때는 요게 1001, 1002, 1003 요래 부여할 때는 뭡니까? 요게 1001, 1002, 1003 이게 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토지에 어떤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지번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편하게 쓰자라고 하면 이래 부여할 때는 뭡니까? 이래 쓰고 좌우로 부여할 때는 뭡니까? 여기서 이래 쓰고 됐죠? 그러니까 지번은 대충 아라비아 숫자는 이 방향으로 부여하는 게 편하더라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요게 서쪽, 요게 동쪽, 요게 북쪽, 요게 남쪽이다라고 하면 지번은 전반적으로 보면 뭡니까?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부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 할 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래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지번은 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북서쪽에서 번호할 때 번자입니다. 번호를 일어날 기자, 시작할 때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번호를 시작합시다라는 거. 요 원칙을 북서기번법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2번 북서기번법에서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요래 돼 있죠. 네, 그게 아라비아 숫자는 그래 쓰는 게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 방향으로 부여하는 게 글자 쓰기가 숫자 쓰기가 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한자로 표현할 때는 요래 표현합니다. 북서기본법이라는 거. 됐죠? 그래서 예, 그림 보시면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자, 요거 됐고요. 그리고 자,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어떻게 하는가? 아까 왜 토지 이동 사유들 쭉 나왔지 않습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쭉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몇 개 볼 겁니다. 인접 토지의 본본에 부본 붙인다, 혹은 최종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 쓴다 해서 여기서 한 4개 정도 외우면 됩니다. 인본부, 최본본, 본최부부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데 첫 시간부터 이거 나오면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집어는 대충 요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부여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 골격만 요래 잡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요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용어의 정의 한번 보십시오. 자, 3번 지목이란 자 보십시오. 자, 용어의 정리 2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목이란 해서 제가 틀리게 읽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하십시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다시 읽을게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어디가 틀렸는지. 그래서 예, 지목은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나눈 게 아니라 뭡니까? 용도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용도 지목이다라고 요래 부르는데 자, 참고 삼아. 자, 나라마다 지목을 나누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목을 어떻게 나눈다라는 겁니까? 쓰임새에 따라서. 자,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이게 흙이 뭐 이제 자갈 땅인지 모래 땅인지 이런 거 안 따지고 뭡니까? 여기에 사과나무 심어놓고 배나무 심어놓고 자 지금 자 과수를 재배하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지목을 뭐로 정하자라는 겁니까? 과수원으로 정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땅의 종류에 따라서 자갈 땅, 모래 땅, 진흙 땅 이런 식으로 지목을 나눈 나라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을 나눈다라고 해서 예, 그거를 자 이게 시험 안 나옵니다. 그냥 보십시오. 말 그대로 이제 토지 성질에 따라 지목 나눈다라고 해서 예, 그거를 토성지목주의 혹은 토성지목의 원칙이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 성질에 따라 지목을 나누는 겁니까? 용도에 따라 나누는 겁니까? 용도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요렇습니다. 용도지목주의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나누는데 예, 구체적으로 땅의 용도 쓰임새를 28개를 이렇게 쭉 나눠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지목 설정의 원칙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의 토지에는 지목을 몇 개로 정하자라는 겁니까? 하나로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일필일목의 원칙 이걸 쓰느냐라고 하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전원주택을 하나 짓기 위해서 자, 땅을 한 필지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할 집을 하나 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원주택에 혼자 이래 살고 있으면 심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밤에 심심하면 뭐 합니까? 자, 1번 독서한다. 자, 2번 술 먹는다. 3번 그냥 잔다. 4번 답 없다. 뭐 하겠습니까? 제가 4번 있다. 먹고 잔다. 술 먹고 잔다. 예? 뭐 그 집밖에 더 하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그 집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일 술 먹으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안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닭도 몇 마리 키우고 돼지도 한 마리 키우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야들 키우고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소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마늘도 심고
자, 요거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제 안주는 다 마련됐는데, 자, 편의점이 가깝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술 사러 왔다 갔다 차 몰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 대는 공간. 술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뭡니까? 이렇게 여기. 한꺼번에 살 때 많이 사야지 좀 저렴도 할 거고, 소주 한 200병씩 이렇게 아무지 넣으면 좋지 않습니까? 소주 저장 창고, 이것도 하나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럼 뭡니다? 사람이 사는 집 있다. 이거는 지목을 뭐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대. 그리고 차 세워놓는다. 이건 뭡니까? 주차장. 그리고 이처럼 뭐 닭, 소, 말, 돼지 이런 거 기른다. 이건 뭡니까? 목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식물 재배한다. 이게 전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한다. 밭전자, 논답자 이래 쓰는 겁니다. 우리 실제 쓰는 용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필지의 토지에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각각 용도가 다르니까 목장 용지, 전, 주차장 뭐 이건 소주 저장하고 있으니까 소주 창고 용지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 한 필지 토지에 수많은 지목이 있는 겁니다.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이래 돼버리면 너무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자라는 겁니까? 한 필지의 토지에는 뭘 하자라는 겁니까? 지목을 하나로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거는 이 토지 자체는 이거는 자, 주거용이 주된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닭 기르는 게 주된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깻잎 기르는 게 주된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술 사오는 게 주된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장하는 게 주된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자는 게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야들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야들은 따로 지목 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 있다가 뭡니까? 그냥 이거 다 포함시켜서 하나로 정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이게 지켜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뒤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지목을 정할 때는 주된 지목 따라서 그리고 자, 지목을 정하자.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내지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즉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 지목을 그때 바꾸는다는 겁니까? 안 바꾸는다라는 겁니까? 안 바꾸는다. 자, 저희 공무원 안 계시죠? 진짜 예, 말 막 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공무원이다라는 겁니다. 지적 담당 공무원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 땅을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땅을 이거를 네 용도 바꿨습니다. 집 짓다가 부사갖고 창고했다가 주차공간 했다가 그 다음날 또 집 짓고, 그러니까 매일 오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에, 구청에 제가 매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목된대요. 이거 창고 용지로 바꿔주세요. 주차장으로 바꿔주세요. 자,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이 만약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같은 인간 만나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공무원으로 자긍심을 계속 갖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아니면 자, 대충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서 눈도장 쫙 찍어 놓고 11시쯤 나가갖고 몇 명 이제 나가갖고 뷔페 가가지고 한 2시간 먹고 커피 한 잔 때리고 한 3시쯤 쓱 들어가고 눈도장 딱 찍고 4시쯤 돼가지고 책상 딱 정리해놓고 4시 반쯤에 해서 실무시 집에 간다. 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막 밥도 못 먹고 저 같은 인간 만나갖고 매일 자, 이렇게 팍팍팍팍팍팍 이거 매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커피 한 2잔 때리고 점심 먹고 한 4시쯤 돼가지고 4시는 좀 그런가? 4시 반 하죠. 4시 반쯤 돼서 퇴근하고 싶다. 월급은 다 똑같이 받고 뭘 하고 싶습니까? 그겁니다. 공무원 취향에 딱 맞는 게 뭡니까? 즉시 지목 바꿔낸다. 아니면 야, 다 끝나고 나 한 번만 하자. 뭐가 편합니까? 한 번만 하자. 됐죠? 그게 바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그때그때 지목을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끝나면 그때 와가지고 지목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리고 그게 일시 변경 불변 원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얘 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은 뭐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공장 용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장 지으려고 터는 닦아 놨습니다. 근데 아직 맨 땅입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장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공장 용지 하면 되는데 공장 지으려고 터 닦아 놨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목 뭐로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뭐로 쓸 겁니까? 공장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사용 목적 따라서 지목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아파트 지으려고 터 닦아 놨다. 근데 아직 맨 땅이다. 이런 경우에도 지목은 뭡니까? 대. 공장 지으려고 아직 터만 닦아 놨다. 아직 공장 건물 없다. 그런 경우에도 지목은 뭡니까? 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단어들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지목의 표기 방법에서 자, 아까 왜 얼핏 지목을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아까 제가 얼핏 목도장이니 축도장이니 이런 말씀 드렸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뭡니까? 도면 그리고 대장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하고 대장 여기에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뭐 경계점 좌표 등록본이 뭐 공유전명본이 이런 것들에는 지목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도장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자, 대장에 아까 자, 실제 요런 토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런 토지가 이제 토지 대장에 아까 요래 봤죠? 여기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여기에는 토지의 표시, 즉 여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에 지목이 등록될 때는 예, 정식 명칭을 다 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주유소 용지 같으면 뭡니까? 주유소 용지에서 이래 써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목이 도면에도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도면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도면을 아직 안 봤지만 도면은 보게 되면 글자가 꽉 나오겠습니까? 그림이 싹 그려져 있겠습니까? 도면은 말 그대로 그림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 지적도 해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토지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요 토지가 마침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토지가 있는데 요 도면 여기에도 자, 지목을 기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등록을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 도면은 실제 크기대로 땅 크기대로 도면을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축척을 써가지고 작게 그리겠습니까? 축척을 써 작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 뭐 600분의 1짜리도 있고 6000분의 1짜리도 있고 도면이 실제 모양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축척을 해서 작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예를 들자면 주유소 용지가 딴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 다른 것들은 큼직큼직합니다. 전부 뭐 답 혹은 뭐 공장 용지에서 큼직큼직한데 이 주유소 용지는 쪼맨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따가 주유소 용지 다 쓸라 그러면 막 삐집고 나고 난리 날 겁니다. 옆에 거하고 막 겹치고 일단 주유소 용지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면에 지목이 등록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써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한자 씁니다. 부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유소 용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앞 글자 따가지고 뭡니까? 주 이런 식으로 한자를 딱 써준다. 공장 용지 같으면 뭡니까? 어떤 하여튼 한자를 딱 써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좀 보기가 깔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도면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요거는 부호를 붙이는데 부호 요거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 머리 글자 따서 부호를 붙여서 도면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요 토지가 목장용지다라고 하면 부호는 어떻게 붙인다라는 겁니까? 목.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 따서 붙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차문자. 우리 첫째, 둘째 할 때 장녀, 차녀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글자 따서 쓰는 경우가 4개가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공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장에 등록될 때는 공장용지 요래 다 써주는데요. 도면에 등록될 때는 다 쓰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한자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그 한자가 원칙적으로는 두 문자인데 머리 글자인데 공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따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장해서 요래 붙여줍니다. 그럼 야는 왜 장으로 붙이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보면 그 지목이 나중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 만약 앞에 공자를 붙이면 이 공장용지하고 공원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공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장해서 요래 붙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 주자 써버리면 주소용지하고 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가 아니라 뭡니까? 천. 천자. 천. 요래 붙여 쓰고요. 그리고 유원지 노는 데입니다, 우리. 그래서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유자를 써버리면 나중에 유지라는 걸 볼 겁니다. 유지라는 게 뭐 댐이라든지 물이 가다 놓는데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헷갈리니까 이제 원해서 해서 이렇게 4개입니다. 장, 차, 천, 원. 혹은 뭐 천원, 차장 뭐 하여튼 4개를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이것도 심심찮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목을 자 표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표기 방법에서 그거 나옵니까?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됐고요. 그리고 자 구분해 가지고 지목 28개 한번 보죠. 전, 답, 과수원. 자 대충 전, 다전자, 답, 논답자. 그러니까 물을 계속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농사 짓는가 아니면 물 이용 안 하고 농사 짓는가에 따라서 전답 요래 나누고요. 과수원은 대충 알겠죠. 목장용지 아까처럼 뭐 개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게 목장용지. 그리고 임야 뭐 산쯤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7개로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나중에 이렇게 뭐 수죽, 암자, 모습, 황 해가지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주, 항무지에서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하나씩 따로 외우는 이유 자체가 최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뭐 갈대밭 이런 거 하고 뭐 황무지 이런 거 쓱 섞어갖고 다음 중 지목이 임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에 요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에 최근에 출제되기 시작한 것들은 별도로 정리를 다음번에 또 정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임야는 하여튼 뭐 나무 대충 있고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천지 그러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그러니까 뭐 온수가 솟아난다, 온천수 같은 게 솟아난다, 혹은 기름 난다, 석유가 막 솟아난다. 그게 광천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염전, 소금 만드는 데가 염전입니다. 그리고 대, 우리 사는 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주사 전문입니다. 술만 먹으면 해롱해롱 주사 전문. 이거는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집에서 하라는 겁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문화시설에 해당되는 게 박물관, 미술관, 극장, 박미극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차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 제목이 대. 자 그리고 아마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거 이게 학원 점포 같은 거 학원 건물 같은 거 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제목이 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대 그것도 있고요. 공장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뭐 별로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창고 용지도 나중에 보면 되고 도로,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에서 요래 나오는 국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국어. 예? 그래서 우리 국어라고 하는 것은 자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지, 즉 물이 상시적으로 옆에 우리 태화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천입니다. 그런데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에서 규모가 크면 그거는 하천으로 가는 거고 규모가 작은 왜 실개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은 또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국어라는 거 나중에 이제 지목에서 자 그게 아마 16번째, 17번째, 자 15, 16, 17 해가지고 요렇게 15가 제방, 16이 하천, 17이 국어에서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국어 요게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실개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 작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됐고 유지라는 거 유지 기름 땅 말고요. 유지라는 거는 물 고여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댐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하여튼 축축한데 그런 게 유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양어장 물고기 이런 데겠죠. 그리고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인데 근데 자, 잡종지는 앞에 있는 27개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마지막엔 해당되는 게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안 되면 뭡니까? 그냥 잡종지로 가는데 잡종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 되는 땅이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 잡종지부터 시작해서 외우고 시작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재 나오면 교재 보시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정도 됐고 자, 이제 자,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 자, 요거는 거기 지금 우리 2페이지 보시면 면적 결정과 끝을 처리해서 요래 나오는데요. 자, 요건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요 내용은 우리가 정식 교재를 보시면서 거기 나오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눈으로 그림을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자 실제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를 자 요거는 아이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조금 쉬는 시간 쉬시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부터 제가 조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싹 다 보시면 그 다음 설명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지적공부 7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됩니까?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 지금 해봤자 이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3월달부터 이러면 모의고사를 치신대요. 그거 어차피 치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니까, 이거 프린트물 옆에 요거 딱 놔두고 지적법은 고래 풀어보십시오. 진짜. 그러니까 뭐 컨닝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가지고 직전에 보시고, 그리고 시험 치면서 이게 분명히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거 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옆에 놔두고 고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시험장에서도 옆에 놔두고 풀면 제일 좋죠. 그래도 뭐 확실하게 한두 문제는 맞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평소에 이제 대충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 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 7개 거기 등록사항들을 하나씩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는 건 차차 외우도록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대충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요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 표시에 관한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나온다 그랬고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그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고 도면은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말 그대로 뭡니까? 좌표입니다.
예, 좌표를 나타낸 건데, 근데 자, 뭐 대장은 예, 문형 대장입니다. 토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흔히 자주 보는 겁니다. 예,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자, 그거 보면 공유지연명분이 대지권 등록분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말 그대로 자, 우리가 토지가 반드시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토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해 요거는 나중에 민법에서 공유라는 개념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여러 명이다. 자, 그래서 이 공유하는 토지에 토지가 있을 거다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이 소유자들 이름을 성명을 쭉 연달아 쭉 써놓는 장부, 그게 공유지연명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공유지연명부라는 게 이걸 만드느냐라고 하면, 만약 대장에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지적공부 중에 대장을 제일 자주 많이 봅니다. 우리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그걸 제일 많이 자주 참조를,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거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대장에 자, 여 소유자란이 있긴 있는데, 소유자 여기에 예를 들자면 소유자가 한 두세 명 같으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거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한 100명쯤, 200명쯤 이래 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거,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대장, 제일 자주 오는 이 대장, 여기에 소유자 한 200명쯤이면 이거 대장 대충 복사 한번 하면 몇 장 정도 주겠습니까? 한 20, 30장 쭉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유자가 그때그때 이래 바뀌었다라고 하면 바뀐 내용을 여기 다 반영해서 써준다라고 하면 토지장 한 번씩 발급받아 뭡니까? 한 500장씩 이래 줍니다. 알아서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기 너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대장에는 만약 소유자가 100명이다라고 하면 여기 소유자의 요래 씁니다. 강민석 왜 99명에서 이렇게 딱 써주면 깔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99명 다 보고 싶으면 뭘 따로 보라는 겁니까? 공유지연명부란 요 장부를 따로 보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게 공유지연명부고요. 요거는 우리 민법에 공유 보시면 수월하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예,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가 있는데 요것도 민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 집합건물법,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집합건물,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거를 대지사용권 혹은 대지권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지권, 이것도 공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야, 대지사용권이나 공유전명부나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 예, 같은 공유의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을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공유토지는 공유물 분할이 자유롭습니다. 공유자들은 자유롭게 분할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하기 싫으면 뭡니까? 그냥 자기 지분 팔고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자유롭게 분할합시다, 지분 처분합시다, 이거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대지사용권, 자, 이것도 개념은 공유의 개념이라고 그러죠. 아파트 주민들 A, B, C, D, E, F, G 야들이 이 땅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 대지사용권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이거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공건물 소유권하고 이거하고 분리 처분 못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대지사용권 이것도 공유니까 야, 내 집은 이거 팔아먹을래 혹은 이거 분할합시다, 이거 안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자유롭게 지분 처분 가능하고요. 분할 자유로운데요. 이거 대지사용권하고 전유 부분은 분리 처분 안 됩니다. 그리고 지분 처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장부 하나 더 만들자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예, 그 대지사용권이라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야들은 땅 주인이 한 명이라는 겁니까? 여러 명이라는 겁니까? 여러 명이다라는 특징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되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에 3개가 더 기재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 좀 하시고 문제 좀 푸실 때 제가 요런 것, 요런 것, 요 3개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요 3개도 쉽습니다. 뭐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 뭐 요래 생각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예, 소위 말해 좌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보기에는 그림이 보기 편합니까? 숫자가 보기 편합니까? 자, 지금 자,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뭡니까? 그림이 보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숫자는 1, 2, 3, 4 해가지고 여러 되어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1, 2, 3, 4 이거 4개 꼭지점 이으면 이게 이런 모양의 1, 2, 3, 4가 돼. 1, 2, 3, 4가 될지, 이런 모양의 1, 2, 3, 4가 될지, 그건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 숫자는 보기에는 불편해도 뭡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은 보기에는 쉬운데, 자, 이거 나중에 지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도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꾸 쓰다 보면 조금 헐거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도면 이거는 축척을 해서 작게 그려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예를 들자면 뭐 6천분의 1짜리 도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크기보다 뭡니까? 6천분의 1로 확 줄여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면적이 뭐 예를 들자면 뭐 0.1mm 정도 저 정도 왔다 갔다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뭐 한 면적이 한 5제곱미터, 10제곱미터 혹은 한 평쯤 된다라는 겁니다. 한 평이 큰 토지입니까? 작습니까? 한 평. 자, 여기에서 면적 측정할 때마다 뭐 한 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더라. 한 평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것도 하여튼 대로변에 한 평 같으면 그건 모르긴 몰라도 한 억대까지 갑니까? 5천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 억대까지 갑니까? 한 평 억그린 여기서 면적 측정할 때마다 돈이 막 1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사람들 눈 돌아갑니다. 자, 1억 같으면 편의점에서 소주 사면 그 몇 병입니까? 이거 꽉 채우고도 안 남겠습니까? 채우다가 힘들면 또 반쯤 먹다가 또 채우고 뭐 그러다 건물 다 채워도 1억치 채우면 안 채우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도 그만큼 못 먹을 텐데요. 그러니까 분쟁이 여기서는 거래할 때마다 막 1억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래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계산만 똑바로 하면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그림은 보기 편한데 이거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니까요. 면적 측정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난다. 이래 되니까 아예 이거를 자 꼭지점들을 숫자로 다 표시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만 정하면 항상 면적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 이걸 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부인데요.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에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라 우리 울산 광해처럼 이거 도심지가 땅값이 비싸다 혹은 개발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다 비치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전 국토를 이래 하면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 만들려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우선 필요한 대로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몰라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전국토의 한 30%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점 가게 되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비치하는 토지가 많을 겁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토의 불과 15%인가 20%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숫자니까 정확하게 토지 면적을 혹은 토지의 경계 이런 거를 표시하기에 필요한
하니까 요런 장부를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지적 공부해가지고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 공부는 그 2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자, 요게 나온다라는 것만 감을 잡고 구체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혼자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같이 문제 풀면서도 할 거고, 몇 번 연습하시게 되면 나름 요령이 익혀질 겁니다. 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건. 자, 됐고요. 자, 조금 쉬시고, 요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적 측량하고 토지 이동, 그거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쉬고 갈게요.